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분자구조학 제6장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6장 Application in Vibration Spectroscopy의 첫 번째 시간으로 6-2절 Selection Rul에 대한 공부입니다. 6-1절 인트로덕션은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6-2절 Selection Rule 선택 규칙입니다. 선택 규칙은 두 에너지 상태, between two energy states에서 전이가 일어날지 어떨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룰이에요. 그런 규칙으로 그 결과 그것이 스펙트럼에서 분자가 스펙트럼에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분자의 그 운동이 스펙트럼에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룰입니다. 먼저 IR 업소션을 보면 IR 흡수 스펙트럼은 두 진동 사이에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즉 언제 일어나냐면 그 진동 운동에 따른 거기에 진동 운동에 그 프로브 레디에이션, 즉 그를 측정하는 그런 전자기파의 포톤 에너지가 매칭이 되는 경우에 IR 옵소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자의 다이폴 모멘트의 변화가 그러한 전이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는 그 흡수 스펙트럼, 적외선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흡수 스펙트럼보다 훨씬 더 높은 에너지의 그러한 빛을 쪼여가지고 프로브 레디에이션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는 분자의 전자 상태와 진동 상태 사이에 그 분자의 폴라라이저빌리티, 편극도가 링크가 됨으로써, 서로 연결이 됨으로써 그런 스펙트럼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는 그 진동 운동 사이에 그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그러한 빛을 쪼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에너지 상태의 그런 빛을 쪼여가지고 전자적으로 들띄워서 그 전자적으로 들띄운 것이 들뜬 상태에서 다시 떨어지면서 그 떨어질 때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보다 높은 쪽 또는 낮은 쪽에 내려옴으로써 그 진동 에너지의 그 차이만큼이 얼마인가 하는 것으로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라만 스펙트로스코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동, 바이브레이션이 폴라라이저빌리티, 편극도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러한 스펙트럼은 라만 스펙트로스코피에 찍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대칭은 이러한 그 선택 규칙에 이것이 스펙트럼으로 나타날 것인가 안 나타날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 규칙의 yes, no를 결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팩터가 대칭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어떤 진동이 업섭션, 흡수를 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또는 그러한 밴드가, 스펙트럼 밴드가 나타날 것인지 안 나타날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대칭입니다. 621절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 IR 스펙트로스코피를 보겠습니다. 진동 모드는, 바이브레이셔널 모드는 그 포텐셜 에너지 서피스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바이브레이셔널 모드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V 이퀄 0인, 즉 V 이퀄 진동 양자수가 0인 경우에 그 경우에 이러한 CO2가, 아니 H2O가 이런 그 대칭 신축 진동하는 그런 경우를 본다고 하면 이것이 신축됐을 때는 이것이 포텐셜 서피스이고 신축됐을 때는 그 분자의 그
그 길이가 여기까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신축됐을 때는 여기까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퀄리브리움 거리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최대로 이완됐을 때의 거리가 이 지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축 진동이 있다면 그 신축 진동은 여기까지 줄어들었다, 여기까지 늘어났다 하는 그러한 신축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이것이 만약에 V = 1로 들뜨게 되면 그 다음엔 이 포텐셜 서피스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포텐셜 서피스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들떠서 V = 1로 들떴을 경우에는 그것이 여기까지 늘어났다. 지금 여기 그림 보면 이 화살표가 이것보다 더 길게 나타나 있죠. 길이가 여기까지 이완됐다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수축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완은 더 크게 일어나고 수축은 더 작게 일어나는 것이죠. 수축은 더 짧은 길이로까지 수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동 운동이 V = 0에서 1, 1에서 2로 이렇게 들뜬다는 얘기는 그 신축 진동 운동 에너지가 커짐에 따라서 이완되는 길이도 더 증가하게 되고 수축도 더 심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드의 경우에 에너지 레벨을 보면 EV는 진동운동의 에너지 EV는 V 플러스 2분의 1 H 뉴로 나타나죠. 이때 V는 진동 양자수로 0, 1, 2, 3 이런 값들이고, 그 다음에 이때 뉴는 프리퀀시고 진동수이고 단위는 세컨-1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A는 플랑크 상수로 6.61 곱하기 10의 -34승 주 세크이죠. 그러면 이 진동 운동이 그 흡수하는 그런 포톤의 광자의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똑같은 광자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해서 이 포톤의 에너지는 H 뉴 포톤이 되겠어요. 이때 델타 E는 진동운동의 에너지 레벨 V에서 V 플러스 1로 할 때에 델타 E 값은 V 플러스 1, V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1 H 뉴에서 V 플러스 2분의 1 H 뉴를 빼면 그것이 H 뉴가 되죠. 이때 이 H 뉴 값이, 즉 델타 E 값이 이 포톤 값하고 일치하면 그 프리퀀시에 해당되는 광자를 흡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포톤은 델타의 V-V 플러스 1하고 같아야 되고, 이때 뉴 포톤은 요 진동 운동의 진동 전이에 따른 그 진동수 뉴하고 일치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뉴 포톤은 오실레이션 하는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의, 즉 전자기 파의 장의 프리퀀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전이가 허용되느냐 하면, 이때 이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경우에는 그때 선택 규칙이 델타 V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그리고 언하모니 오실레이터의 경우에는 델타 V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것들도 허용이 되죠. 이때 델타 V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것을 첫 번째 오버톤, 퍼스트 오버톤이라고 하고, 첫 번째 대진동,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것을 세컨 오버톤, 두 번째 제2 대진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이를 하는데 그때 외부에서 온 그 빛의 빛파가 그 진동 운동에 따른 다이폴 모멘트 체인지하고 딱 일치할 때, 그 커플링을 이루는 그러한 세기로 왔을 때 그것을 흡수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의 그 다이폴 모멘트, 즉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또 무한대까지 푸사이완 뮤 푸사이 제로 d 타우를 M01이라고 하면, 즉 0에서 1로 전이할 때에 그때 다이폴 모멘트 체인지 값에 인테그랄 한 값을 M01이라고 하면, 이때 뮤 삿갓은 다이폴 모멘트 오퍼레이터이고 푸사이 제로는
초기 상태의 파동함수이고 푸사이완은 들뜬 상태의 첫 번째 들뜬 상태의 그러한 그 파동함수를 푸사이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μm0 값 0과 μ0, 1이 0이면 즉 이 체인지가 이러한 전이에 따른 다이폴 모멘트의 값 체인지한 값이 m01이 01은 totally symmetrical representation 일반적으로 totally symmetrical representation 이렇게 보통 A1이 되겠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엔 M01이 0이 됩니다. 즉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다이폴 모멘트의 변화가 없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totally symmetrical representation에 속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인테그랄한 값, 즉 M01이 인테그랄한 값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 그러면 이 M01 값이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가 되면 서로 이것이 서로 즉 오르소고널리티가 오르소고널하기 때문에 오르소고널해서 M01이 0이 되죠. 예를 들어서 C2V 포인트 그룹의 경우에 B2 시메트리가 되겠습니다. B2 시메트리에 대해서 지금 시그마 V 오퍼레이션 하면 Y가 마이너스 Y가 되기 때문에 인테그레이션을 하면 전체 영역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을 하면 지금 Y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 마이너스 무한대인 것이 플러스 무한대로 옮겨서 Y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되기 때문에 그 시그마 V에 의해서는 B2 펑션이, B2 함수가 상쇄가 되버려요. 그러므로 M01 값, M01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IR의 경우에 실렉션 룰 선택 규칙은 어떻게 되느냐면 M01이 0이 아니어야지만 이 μ 값이 즉 다이폴 모멘트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이 IR에 선택적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IR 선택 규칙은 기본 원리가 M01은 0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인테그란드 값, 즉 푸사이 1, μ0가 이게 0이 아니려면 그 결과는 항상 A1 시메트리, 토탈리 시메트리한 그러한 결과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이때 그라운드 스테이트 푸사이 0는 항상 A1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first excited state 푸사이 1은 그러면 그 바이브레이션 모드하고 똑같은 irreducible한 representation을 나타내게 돼요. H2O, C2V 분자인 H2O의 경우를 보면 H2O의 캐릭터 테이블은 이와 같죠. H2O 캐릭터 테이블을 보면 여기 먼저 GXY로 된 것을 보면 GXY, G에 해당되는 것은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표현이 A1이고 X에 해당되는 것은 표현이 B1이고 그 다음에 Y에 해당되는 것은 표현이 B2죠. 그러므로 우리 이미 알다시피 H2O의 시메트릭 스트레칭은 그 모두가 A1이었어요. 그러므로 A1 모드에 대해서 즉 시메트릭 스트레칭에 대해서 우리가 X에 대한 오퍼레이션 하면 x는 여기서 x가 표현이 B1이었기 때문에 푸사이 0는 항상 A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x는 x에 대한 표현은 B1이기 때문에 B1을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시메트릭 스트레칭은 A1 모드니까 A1을 넣으면 A1 곱하기 B1 곱하기 A1이 되죠. 그러면 그 결과는 B1에 대해서 A1은 토탈리 시메트릭하니까 그 결과는 B1이 되죠. 그래서 B1의 캐릭터,
캐릭터들을 보면 C2에 대한 B1 캐릭터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시그마 V 프라임도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므로 C2에 대한 캐릭터와 시그마 V 프라임에 대한 캐릭터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아까 봤다시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니까 M01은 오르소고널에서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mu y에 대한 값을 보면 mu y는 지금 B2이죠. B2니까 여기 중간에 B2를 집어넣으면 그 모두는 B2, 결과는 B2가 되고 B2의 경우는 C2 오퍼레이션 하면 마이너스 1, 시그마 V 오퍼레이션 하면 또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캐릭터가 C2와 시그마 V가 각각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또 mu 0일은 0이 돼서 이 경우도 IR 액티브 하지는 않게 되겠어요. 그러나 뮤G를 보면 뮤G는 G가 A1이니까 여기 중간에 A1을 집어넣으면 전체가 A1이 되죠. 즉 토탈리 시메트릭한 결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A1 모드에 대해서는 모든 캐릭터가 E, C2, 시그마 V 프라임 다 1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0이 되지 않습니다. MA0가 0이 아니죠. orthogonal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이 경우에 G축 방향으로의 운동은 H2O의 경우에 시메트릭 스트레칭한 G축 방향으로의 운동은 뮤 값을 변화하기 때문에 IR 액티브합니다. 따라서 A1 모드, 즉 H2O의 대칭 스트레칭은 IR 액티브, IR에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엔티시메트릭 스트레칭, H2O의 엔티시메트릭 스트레칭 모드를 보겠습니다. 엔티시메트릭 스트레칭 모드는, 엔타이시메트릭 스트레칭 모드는 반대칭 모드는 B2였었죠. 그래서 B2는 다시 뮤X, 뮤Y, 뮤G에 대해서 오퍼레이션 하면 푸사이제로는 항상 토탈의 시메트릭한 A1이고 뮤X는 B1이었죠. B1이고 그 다음에 엔타이시메트릭한 스트레칭 모드 이거는 B2였기 때문에 B2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B2 곱하기 B1 곱하기 A1 하면 B2 곱하기 B1 하면 1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니까 또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 하면 또 마이너스 그래서 결국 결과가 뭐가 되냐면 A2가 되죠. A2가 되기 때문에 A2가 되고 그 다음에 푸사이 Y를 하면 똑같이 여기 B2 집어넣고 푸사이 Y가 이거니까 A1 여기 B2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A1 모드가 됩니다. A1 모드는 토탈이 시메트릭한 것이죠. 그 다음에 뮤G를 집어넣어서 뮤G는 이번엔 A1이니까 여기에 A1이 들어가겠죠. 그럼 결과가 B2가 되겠어요. 여기에서 이 뮤Y에 따른 운동이 토탈리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뮤Y가 A1 레프레젠테이션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IR 액티브합니다. 그러면 IR 액티브 모드들을 보면 IR 액티브한 모드가 되기 위해서 진동 모드에서 IR 액티브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뭐냐 이 리디서블 리프레젠테이션에 속해야 되고 그것이 뭐하고 매칭이 되고 있냐면 앞에 봤던 캐릭터 테이블에서 카테지안 X인 X, Y, G하고 매칭이 된다는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FeCO5 D3H 분자인 FeCO5를 봅시다. FeCO5를 보면 여기 XY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G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XY는 E' 모드에 해당되고 G는 A2 더블 프라임에 해당되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5장에서 봤듯이 CO 바이브레이션 모드는 EA1 프라임 플러스 E 프라임 플러스 A2 더블 프라임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E 프라임 레프레젠테이션을 보면 E 프라임에 대해서 지금 X, Y, G를 적용을 하면 여기 X와 Y는 다 E 프라임이니까 psi 1 mu X psi 0와 psi 1 mu Y psi 0는 E 프라임 곱하기 E 프라임 곱하기 A1이 되죠. psi 0는 A1이고 지금 psi 1 역시 E 프라임이고 요 E 프라임 레프레젠테이션에 적용하니까 앞에 거 E 프라임이 되고 그 다음에 X와 Y가 각각 E 프라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E 프라임이 들어가면 그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테고 그 다음에 뮤G를 하는 경우에 이제 뮤G는 G의 경우는 A2 더블 프라임이었으니까 중간에 A2 더블 프라임이 들어가서 이와 같은 연산을 하면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E1 레프레젠테이션을 보면 즉 E1 레프레젠테이션은 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하면 E 프라임은 E -1, 0, E -1, 0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X, Y에 해당됐고, 그래서 E 프라임 곱하기 E 프라임, E 프라임 곱하기 E 프라임을 하면 그것이 4, 1, 0, 4, 1, 0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중에서 E 오퍼레이션에 대한 그 캐릭터가 4이기 때문에 이것이 4이니까 이거는 reducible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this product는 must be reducible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리덕션 포뮬라에 적용을 해서 E 프라임 곱하기 E 프라임을 리덕션 포뮬라를 적용을 하면 리덕션 포뮬라를 적용하면 이 그때의 캐릭터 감마는 이와 같았고 그리고 H는 3을 요 sum 한 값은 36이 되고 그 다음에 n 값을 구하면 36을 12로 나누면 3이 되죠. 이 3은 그래서 보면 이 3은 1, 1, 1의 합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1은 A1 프라임에 해당돼요. A1 프라임은 이 D3H 캐릭터에서 이것이 토탈리 시메트릭한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이것은 토탈리 시메트릭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해서 이거 역시 E 프라임 곱하기 E 프라임은 토탈리 시메트릭한 A1 프라임으로 리듀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IR 액티브가 되겠습니다. HFC 무한대 V 같은 경우는 직선형 분들을 보면 HF는 싱글 바이브레이션 모드만 있죠. 그래서 하나의 진동 모드만 있고 그것은 신축 진동이 되겠죠. 이와 같은 신축 진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C 무한대 V의 경우에 이 G를 보면 G가 여기에 있고 이것이 토탈리 시메트릭한 것이고 그러므로 요 A1 즉 시그마 플러스 모드가 토탈리 시메트릭한 이 리듀서블 리프레젠테이션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은 IR 액티브 합니다. 그 다음에 H2 D 무한대 H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 원자 분자죠. 이 원자 분자인데 호모뉴클리어 다이렉트 몰레큘이에요. 동핵 이원자 분자예요. 이 동핵 이원자 분자에게는 센터 대칭점 I와 이 S 무한대 파이가 있어요. 여기서 토탈리 시메트릭한 리프레젠테이션은 여기서는 D 무한대 H에서는 시그마 G 플러스 모드예요. 그래서 시그마 G 플러스 모드가 보다시피 캐릭터 테이블 보면 전부 1로 토탈리 시메트릭하죠. 그래서 그 뮤G의 컴포넌트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냐면 I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또 이 I는 웅게라드 레프레젠테이션이요. 그래서 웅게라드 레프레젠테이션이니까 I는 웅게라드 레프레젠테이션은 I가 마이너스 1인 경우고 웅게라드 레프레젠테이션은 시그마 U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G가 있죠.
그러므로 시그마 무한대 H에서는 I를 포함하는 그러한 그룹이 그러한 진동 모드는 은결하되 레프레인션 효과고 이것이 IR 액티브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하우스 가스들 경우에 보면 IR 업sorption을 보면 그린하우스 가스는 이 공기 중에 대기 중에 기체들의 성분을 보면 78%가 N2이고 21%가 O2이고 0.93%가 argon이고 0.04%가 CO2, 그다음에 CH, H2O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N2와 O2와 argon은 이거는 IR의 이 동핵 이온자 분자들은 그 진동 운동에 따라서 다이포모멘트 변화가 없기 때문에 IR에 흡수가 되지 않아요. 즉 IR inactive입니다. 그 다음에 CO2, CH4, H2O가 IR에 액티브한 그런 진동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빛에서부터 즉 열의 주 원인인 그런 IR 광선들을 IR 화장의 빛을 흡수하지 않는데 CO2나 CH4나 H2O는 IR에 해당되는 그런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들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O2, CH4, H2O는 IR 액티브한 그런 바이브레이션이 있고 H2O의 경우는 C2V고 이때 우리 그 리듀서 리프레젠테이션은 이거는 EA1과 B2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봤어요. 그래서 두 개의 EA1과 하나의 B2로 되어 있는데 두 개의 A1은 시메트릭 스트레칭 하나와 밴딩 모드였었죠. 그다음에 B2는 반대칭 또는 비대칭 스트레칭 모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개의 모드들은 전부 다 IR 액티브였죠. 왜냐하면 C2V 캐릭터 테이블을 보면 A1과 B2가 모두 A1은 G에 속해 있고 G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2는 Y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두들 전부 다 IR 액티브합니다. 그리고 CO2, 즉 D 무한대 H인 CO2의 경우는 선형 3원자 분자이죠. 선형 3원자 분자인데 그러면 진동수는 3 곱하기 3 마이너스 5에서 전체 4개의 진동 모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C 무한대 파이 로테이션을 보면 3개의 G 벡터들이 있죠. 이와 같이 G 쪽으로는 요 산소 1번 산소의 G 벡터, 그다음에 탄소의 G 벡터, 또 2번 산소의 G 벡터에서 3개의 G 벡터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감마 C 무한대 파이는 각각의 그 캐릭터 테이블 보면 1이었어요. 그 다음에 3개의 XY 벡터들이 있고 XY 벡터들은 즉 X 벡터는 산소 1번의 X벡터, 탄소의 X벡터, 산소 2번의 X벡터 하고 그 다음에 Y벡터는 또 산소 1번의 Y벡터, 산소 2번의 Y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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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벡터 이렇게 해서 각각 3개의 X벡터와 Y벡터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때 감마, 시그마 무한대 파이를 보면 코사인 파이였어요. 각각의 경우에. 그래서 우리 캐릭터 테이블을 보면 D 무한대 H는 코사인 파이 값, C 무한대 파이는 코사인 파이 값들이고, 그러므로 감마 G는 3, 3,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또 감마 XY는 두 개가 있으니까 6, 6 코사인 파이, 제로, 마이너스 2, 2 코사인 파이, 0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H는 우리 알다시피 무한대로 있으니까, 오전은 차수는 무한대이고 그래서 무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덕션 포뮬러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이건 계산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겠어요. h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리듀서블 리프레젠테이션은 카이는 이렇게 시그마 nj 카이 jc가 되고, 그러므로 이 리듀서블한 리프레젠테이션은 어떤 거든지 캐릭터로부터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D 무한대 H의 캐릭터 테이블을 보면 이와 같이 나오고, 여기에 리덕션 포뮬라 감마 G에 대해서, G 벡터의 감마 G에 대해서 리덕션 포뮬러를 적용을 하면 감마 G는 3, 3,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어요. 이때 이 3은 여기에는 코사인 텀이 없기 때문에 시그마 리프레젠테이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V에서는 3으로서 3은 3 곱하기 플러스 1이 되니까 이건 시그마 플러스 1이 돼야 돼. 시그마 플러스 리프레젠테이션이 돼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요 S 무한대로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그마 U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에서부터 시그마 G 플러스로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여기에서부터는 이 리프레젠테이션은 시그마 텀들로 구성돼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로부터는 그 중에서 시그마 플러스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로부터는 두 개의 시그마 U 플러스와 한 개의 시그마 G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감마 G는 두 개의 시그마 U 플러스와 시그마 G 플러스가 되니까 시그마 G 플러스의 캐릭터들은 이와 같고 전부 토탈 레스메트릭한 것들이고, 시그마 U 플러스는 이와 같은 것들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결과는 이렇게 되고 이것이 감마 G가 되죠. 그래서 이 CO2에서의 이 IR 액티브한 감마 G는 두 개의 시그마 U와 하나의 시그마 G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마 XY에 대해서 보면 이번에는 감마 XY는 이와 같은 값이었었죠. 그 다음에 요 코사인 파이로부터 코사인 파이 텀이 있으니까 이거는 파이 그룹에 속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i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라는 것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하면 나오는 것이니까 이 파이 중에서 이거는 두 개의 파이 u와 그 다음에 파이 g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xy, 감마 xy는 2파이 u 플러스 파이 g로 구성된 것이죠. 그 다음에 파이 g는 이러한 캐릭터들을 갖고 파이 u는 이러한 캐릭터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XY 방향으로의 운동들을 보면 XY 방향의 운동은 지금 2파이 U 플러스 파이 G였어요. 이때 파이 U는 트랜슬레이션 운동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파이니까 WD제로도 있고, 그 다음에 캐릭터 테이블에서는 X와 Y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이 G는 XY축에 따른 로테이션 운동이고, 따라서 캐릭터 테이블에서 RX, RY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G는 여기서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N이 어떠한 선형의 분자 회전, 즉, 분자축에 따른 어떠한 선형의 그 선형 회전, 분자 회전도 여기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진동을 보면 G축 방향으로의 진동은 시그마 U 플러스이고, 그래서 그 나머지 있는 남은 바이브레이션을 보면 감마 G는 시그마 U 플러스하고 시그마 G 플러스, 그리고 감마 XY는 파이 U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G 플러스, 시그마 U 플러스와 시그마 G 플러스 G축 방향으로 된 운동인 이거는 시메트릭 및 안티 시메트릭 스트레칭 모드를 나타내고 감마 XY에서 남은 파이 뮤는 두 개의 밴딩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 밴딩 모드가 파이, 즉 WD 재생되어 있는 그러한 밴딩 모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엔티시메트릭한 그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밴딩 모드가 IR 액티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CO2는 그 논리니어한 비선형 H2보다 모드가 하나 더 있고 진동 모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서로 축퇴되어 있어가지고 스펙트럼 상으로는 하나로 다 나타나는 그러한 모드인 것이죠. 그래서 진동 모드 수는 선형 분자는 3n-5개, 비선형 분자는 3n-6개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스텔라 H2, 즉 우주 공간 내에 있는 수소 원자들의 경우에 위에서 보면 호모 뉴클리어한 다이애톰의 경우에는 IR 인액티브한데 IR에 찍히지 않는데 그런데 우주 공간에서 날아온 H2 분자로 인한 그런 스펙트럼은 실제적으로 그림 6의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스펙트럼이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라운드 상태의 H2가 그때 들뜬 그러한 스펙트럼이 아니라 들뜬 H2, 즉 들뜬 상태의 H2가 더 들뜨거나 이러면서 나타나는 그런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이런 스펙트럼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규칙이라는 것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적용하는 것이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아니면 psi 이퀄 0인 그러한 파동 함소를 쓸 때 그때 가는 것이 psi 1과 psi 2, psi 2와 psi 3 이런 것을 적용할 때는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만 스펙트로스코피입니다.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는 그 하이어한, 즉 흡수하는 그런 것보다 더 높은 에너지의 그런 포톤 에너지를 가진 그런 하이어한 레디에이션을 쪼이고 일반적으로 비지블이나 UV를 사용하는데 그래가지고 일렉트로닉 그 전자적인 익사이테이션을 시킨 다음에 그것이 다시 떨어지면서 어디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흡수한 델타 뉴만큼의 진동 프리퀀시 차이만큼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이트 소스는 광원으로는 모노크로마틱, 즉 단일 파장의 그러한 광원을 사용하는데 보통 전형적으로 레이저를 그 분자에 쪼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극히 일부 약 1000분의 1 정도 되는 것이 그 인시던트 빔, 입사광의 1000분의 1 정도 되는 것이 산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인터랙션, 분자와의 인터랙션에 따른 그런 산란이 일어나서 그 산란광을 측정하는 것이에요. 그 산란광이 인시던트 레디에이션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즉 V0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그 차를 가지고 스펙트럼을 찍게 되죠. 그래서 이 산란광, 스캐터드 라이트가 프로브 프리퀀시 뉴0하고 얼마나 차이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진동 상태에 대한 그런 정보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일렉트론 익사이테이션을 시키면 그 일렉트론 익사이테이션하고 분자 구조 간의 관계를 보면 그 일렉트로닉 익사이테이션이 다시 리에미션 되는 게 다시 방출되는 경우 그것을 우리는 프랑크 컨던 프린시플에 해당되는 것이죠. 즉 이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적으로 바닥 상태에 있는 그것에 광을 쪼이면 이것이 전자적으로 들뜬 위 상태로 들떴다가, 들뜨면 플랑크 콘돔 시어리에 의하면 V equal 0에서 V equal 0로 가는 것이 아니라 V equal 0에서 그보다 더 높은 상태로 들뜨게 되죠. 그랬다가 들뜬 것이 다시 떨어져 나올 때 이것이 산란광이에요. 그 산란광이, 즉 V equal 들떴다가 V equal 0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레일라이 스캐터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들뜬 상태에서 떨어졌는데 V equal 0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상태, V equal 1 또는 V equal 2 이런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스토크스 레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들떴다가 높은 V equal 0이 아니라 V equal 1이나 2 같은 높은 상태의 V 값에서 들떴다가 떨어지면서 V equal 0으로 떨어지는 것, 이것을 엔타이스토크스 업섭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만 스펙트럼을 찍으면, 라만 스펙트럼은 양쪽에 대칭인 그런 구조로 나타나게 되는데, 중간에 V equal 0인 상태로 떨어지는 것이, 이것이 레일라의 라인이고, 그 라만 라인을 레일라의 라인이라고 보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대단히 강합니다. 대단히 강해서 이것을 그대로 디텍션을 하게 되면, 이 영역을 디텍션을 하게 되면 강한 레이저 광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디텍터가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블로킹을 해서 오른쪽을 찍거나 왼쪽을 찍거나 둘 중에 하나를 찍게 되겠어요. 그래서 왼쪽에 나오는 것이 스토크스 라인들이고 오른쪽에 나오는 것이 앤티 스토크스 라인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텐시티는 다르지만 이 레일라의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대칭적인 그런 구조를 갖게 되죠. 그러면 라만 스펙트로스코피의 선택 규칙 실렉션 룰을 보면 이 전자들이 이제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에 전자기 그 장에서 그 반응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전자기 장, 여기서는 강한 레이저 빔이 되겠죠. 빔이 되면 그것이 이 분자와 작용을 해가지고 이 분자의 다이폴들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장일 때는 전자들이 밀려서 이쪽으로 쏠리고, 플러스 장일 때는 또 전자들이 끌려서 이쪽으로 쏠리고, 요 양쪽의 중간 지점에서는 원래 있던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외부의 전기장에 의해서 이 다이폴들이 변화하는 그것을 인듀스드 다이폴, 유도 쌍극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유도한 그 쌍극자 모멘트, U 인듀스드는 뭐에 비례하는 값이냐면 전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게 되죠. 그리고 그 비례하는 비례상수를 알파라고 놓고 이 알파를 편극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mu 인듀스드는 인듀스드 다이폴이고, 그 다음에 알파는 편극도 폴라라이저빌리티고, E는 외부에서 작용한 그런 전기장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선택 규칙은 뭐에 의존하게 되냐면 이 알파 값에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분자의 진동위에서 변화되는 그런 알파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M01은 이번에는 뮤 대신에 다이폴 모멘트 대신에 폴라라이저빌리티 델타 알파 값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 이 결과 M01이 0이면 그 레이저의 반응이 안 돼서 스캐터링이 안 일어나는 것이 되고, 즉 델타 알파가
분자의 즉 폴라라이저빌리티가 진동 운동에 따라서 값이 변하게 되면 n이 0에서부터 n이 1일 때까지 변화하는 그런 값이 델타 알파가 되고 이 알파 값을 매트릭스로 나타내면 뮤x, 뮤y, 뮤g는 알파 xx, xy, xg, yx, yy, yg, gx, gy, gg 그리고 EX, EY, EG를 오퍼레이션 하면 되겠죠. 그러면 폴라라이저빌리티 매트릭스의 성질을 보면 그 알파 XY하고 YX는 같은 값이고 XG하고 GX가 같고 YG와 GY가 같아서 그러므로 매트릭스에서 독립적인 개수들은 6개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XY는 YX와 같고 XG는 GX와 같고 YG는 GY와 같기 때문에 XX, YY, GG 3개와 요거 하나, 요거 둘, 요거 셋 해서 전체 6개의 독립적인 코에피션트들이 있게 됩니다. 이 중에 이 3개의 알파 XX, 알파 YY, 알파 GG의 3개의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들을 보면 이거는 이 3개는 또다시 우리 D 오비탈 함수에서 봤다시피 2개의 그룹으로다가 심플리파이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 캐릭터 테이블에서 D 오비탈에 해당되는 것을 뭐로 사용할 수 있느냐면 나만 액티브한 바이브레이션 모드냐 아니냐 하는 것을 아이덴티파이 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라만 스펙트로스코피에서의 선택 규칙은 즉 알파가 분자의 알파 값 폴라라이저빌리티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라만 밴드만이 라만 스펙트로스코피에 찍힌다는 것이 이 라만 스펙트로스코피의 선택 규칙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폴라라이저빌리티가 G자승 D 오비탈을 나타내주던 G자승 X자승 마이너스 Y자승 XY, XG, YG하고 그거에 매칭되는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모드들이, 그러한 레프레젠테이션이 라만 밴드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라만 액티브 바이브레이션은 뭐에 해당되어야 되냐면 캐릭터 테이블에서 G자승, X자승, 마이너스 Y자승, XY, XG 또는 YG에 해당되는 그러한 레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그러한 모드가 라만의 액티브한 그런 바이브레이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IR과 라만의 실렉션 룰을 비교해 보면 실렉션 룰들은 IR은 그 XYG 이 리듀서블 레프레젠테이션에서 XYG에 해당되는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이 IR의 액티브한 그런 진동 모드가 되고 그 다음에 라만의 경우는 G자승, X자승, 마이너스 Y자승, X자승, XY, XG, YG 여기에 속하는 그러한 진동 모드가 라만의 액티브한 그러한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C2H의 경우에 C2H 분자의 경우에 보면 C2H 분자는 지금 XYG가 여기에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표현은 AU와 BU죠. 그렇기 때문에 진동 모드 AU와 B는 IR의 액티브하고 IR의 액티브한 모드는 AU와 BU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X자승부터 해서 XYG까지 D 오비탈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것과 매칭이 되는 모드들은 레프레젠테이션은 AG와 BG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칭되는 진동 모드 AG와 BG가 라만의 액티브한 그런 모드입니다. 그래서 라만 액티브한 모드는
Ag와 Bg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라만의 액티브한 그런 모드가 되겠어요. C2V의 경우에 보면 C2V는 GXY가 여기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XYG에 해당되는 IRN 액티브 모드는 A1과 B1과 B2가 됩니다. 그 다음에 X하승부터 해서 YG까지는 모든 모드들이 다 골고루 퍼져 있죠. 그래서 C2V 분자의 경우는 라만 액티브 모드가 A1에서 B2까지 모든 모드들이 라만의 액티브합니다. 라만의 지키입니다. 그래서 C2V의 경우는 모든 모드가 라만에 지키고, 그 다음에 IR에는 A1과 B1과 B2만 지키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트랜스 1,2 다이클로로에텐의 경우에 C2H에 속하는 것이고, 그러면 C2H의 라만과 IR 스펙트럼을 보면 라만 위의 것이 라만이고 아래 것이 IR입니다. IR은 흡수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보면 라만이 훨씬 더 많은 피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그 다음에 C2V의 경우는 이게 라만이고 이게 IR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스 1,2 다이클로레이텐의 경우에는 C2V에 해당되고 C2V에 해당되기 때문에 라만이 이쪽에 쭉 나타나고 보면은 일부가 라만에 찍혔던 것의 일부가 IR에는 안 찍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경우 즉 C2H인 트랜스 1,2 다이클로레이텐과 C2V인 시스 1,2 다이클로레이텐의 경우에 우리가 각각 두 개의 라만, 이거는 트랜스, 이거는 시스의 경우에 라만 스펙트럼을 보면 단순히 그 형태만, 컨포메이션만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두 개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영역에서 보면, 낮은 프리퀀시 영역에서 보면 여기 V3, V3 같은 모드이기는 하지만 약간 시프트된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V4와 V8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IR과 라만 스펙트럼을 찍음으로써 구조가 단순히 형태적인 모습이 달라진 그런 것도 우리는 IR과 라만 스펙트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IR의 경우입니다. 그 두 개의 트랜스폼과 시스폼의 IR 스펙트럼을 서로 비교한 것이고, 여기서 보다시피 요거는 V2는 요거는 아주 약하고 이거는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 그 얘기는 이거는 V2 모드는 다이폴 모멘트 체인지는 크지만 폴라라이즈 폴리틱 체인지는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낮은 영역에서 둘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서 트랜스폼과 시스폼을 또 IR을 찍어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챕터 6 Application in Biological Spectroscopy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교재에 프로블럼 6.1에서부터 6.5 그리고 Self-Assessed Questions 3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